하다 보니까 다음번에 또 심포지엄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뭐 꿀벌류라든지 또 다른 종류의 그런 벌들을 추가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게 될 내용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그 사회성 말벌에 어떻게 이제 그 컨트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일환으로 이 말벌의 천적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말벌의 포식자 프레데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말벌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119 소방대에서 말벌 제거 수가 과거에 이제 2010년이나 2014년도 정도 봤을 때 2010년도에는 대략 전국에 한 6만 건 정도가 나타났었는데 2014년도에 이제 10만 건을 넘어서서 12만 건 정도 되고 최근에 이제 2016년도, 2017년도 이 정도쯤에는 거의 18만 건까지,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20만 건 가까이 말벌 제거 수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최근에 꿀벌이 많이 붕괴돼 가지고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로 말벌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 말벌에 의한 부상자 수도 1년에 거의 한 15,000에서 한 2만 명 정도, 그리고 사망자 수도 지금 2010년대 초반에 대략 한 10명 정도 되는데 최근에도 대략 한 10명 정도의 공식적으로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벌에 쏘여서 내려와서 이제 집에 있다가 다시 몸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다시 병원 가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실제로 사망자 수에 잘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대략적으로 포함을 하면은 연간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의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말벌 피해, 뭐 119 말벌집 제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말벌에 의한 사망 사고, 그리고 말벌의 쏘임에 의한 이런 뭐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아나필락시스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붓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말벌의 피해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에 외래종 말벌, 등검은 말벌이라고 이제 베스파 벨루티나 니그리소락스라고 하는 이 등검은 말벌이 이제 국내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류는 보시는 것처럼 2003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2004년에 유럽에 프랑스로 들어간 그런 이제 외래종입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부산항에서 처음 발견이 되어 가지고 지금 쭉 확산을 하면서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2018년 정도에 이제 국내 전체에 다 확산이 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뭐 제주도나 울릉도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내륙과 인접한 섬에도 등검말벌이 다 들어간 상태고,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이제 대마도로 일본으로 건너간 다음에 2015년에 키타큐슈로 이제 큐슈 지방에 일본으로 이제 그 침입을 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이 이제 2004년에 프랑스에서 이제 처음 발견이 되었는데, 이 종류가 이제 유럽은 아무래도 국가가 다 붙어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제 스페인부터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뭐 벨기에, 그다음에 이제 바다를 건너서 영국까지 지금 확산이 되어서 굉장히 심각한 외래종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의 각 전문가들이 이제 벨루티나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EU에서 지금 매년 모여서 이렇게 방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본도 대마도에 2013년에 들어갔고 2015년에 본토 키타큐슈에서 이제 처음 발견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2019년도에 국내에 있는 이제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장수 말벌이 이제 북미 지역, 미국, 캐나다 지역에 이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미국 연구팀, 특히나 미국의 이제 워싱턴 주에 있는 농무부 연구원 팀들이 이제 처음에 숲속에서 장수말벌집을 찾아내어 가지고 그 벌집 자체를 다 패킹을 한 다음에, 그리고 진공 청소기로 안에 있는 모든 말벌들을 다 뽑아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외래종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또한 이 팀들이 지금 현재 국내로 들어와서 저희랑 같이 이제 장수말벌의 그런 행동이라든지 생태적 특성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팀들입니다. 자, 이처럼 이 말벌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피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그 양봉장, 특히나 이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양봉장에서 이 다양한 방제법을 통해서 이제 말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로 이제 뭐 포충망 잠자리채라든지 배드민턴채, 또 말벌 트랩,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트랩이 개발이 되어서 방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효과적인 방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일환으로 천적을 활용하기 이전에 과연 어떤 천적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그동안 한 10여 년 가까이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그 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사회성 말벌을 포식하는 포식자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은 포식자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포유류라든지 양서파충류, 조류, 그리고 이제 곤충류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말벌을 잡아먹는데, 그 중에서 먼저 포유류를 먼저 보시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담비, 또는 이제 대륙 목도리 담비라고 해서 말튼이라는 이제 그 영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지금 현재 남한 지역의 거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리고 멸종위기종 2급이면서 이 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종 한 두세 마리씩 정도 무리를 지어서 이런 다니는 그런 종류들입니다. 주로 이제 산림 지역에 서식을 하면서 대부분 소형 동물이라든지 과일류를 많이 먹는데, 이제 나중에 단백질원이 없어질 경우에는 이렇게 곤충들도 많이 잡아먹는 그런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 이제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그래서 지리산 일대에서 이제 담비 배설물에 자꾸 말벌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저희 팀이 그 담비 배설물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이제 털보 말벌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말벌이나 꼬마 장수 말벌, 존말벌류, 그리고 이제 특히나 또 땅벌류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말벌 자네들이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 자네들을 보고 총 동정을 해가지고 말벌류들이 적어도 베스파 큰 대형 말벌류들이 한 대여섯 종, 그리고 땅벌류들 한두 종 정도까지 저희가 동정을 하여서 담비가 담비가 곤충을 많이 잡아먹는다라는 걸 저희가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 보니까 이제 뭐 봄, 여름 지점에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0월부터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봄이라든지 여름에는 이제 먹이가 과일이나 소형 동물들, 중소형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먹잇감이 충분한데, 이제 10월부터 이제 늦가을, 이제 겨울이 점점 접어들면서 먹이원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아마 말벌집을 털어서 이제 먹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저희가 그 외래종 등거운 말벌이 이제 담비의 배설물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서 담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저희 그 대구 일대의 경북 청도 지역에 가서 담비가 많이 나오는 루트를 따라서 그 배설물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등검 말벌이 이 단비 배설물에 섞여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등검 말벌뿐만 아니라 말벌, 땅벌류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늦가을 시기에는 말벌을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잡아먹는 그런 특징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다 논문으로 저희가 출간을 하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시는 것이 이제 오소리입니다. 오소리. 오소리는 이제 전형적인 야행성 동물이기도 하고, 이제 오소리도 새나 뱀, 뭐 지렁이, 과일 이런 것들 많이 잡식을 많이 잡아먹는 종류들인데, 특히 오소리 같은 경우에도 말벌들을 꽤 많이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런 대형 말벌류보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로 땅벌류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벌집이 있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려고 봐놨다가 다음번에 가니까 이렇게 다 파헤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오소리가 땅을 파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소리 배설물도 저희가 조사를 단비 조사를 할 때 보면은 오소리 배설물에 이렇게 땅벌류들이 수북하게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멧돼지입니다. 멧돼지. 사실은 멧돼지가 과연 이 말벌을 주로 먹을 것인가? 뭐 어르신들이 이 멧돼지도 말벌을 많이 먹는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몇몇 사진들 찍은 가운데 보니까 멧돼지로 추정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숲속에 저희가 땅벌집을, 이것도 저희가 봐놓았던 땅벌집이었는데 굉장히 큰 구덩이로 파헤쳐져 가지고 땅벌집을 아주 깨끗하게 먹은 그런 현장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면은 그 실제로 그 포유동물 하시는 분이, 야생동물 하시는 분이 그 멧돼지에 의해서 포식이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 멧돼지도 땅벌류를 주로 이제 먹는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그 크노눈 말벌이라고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희귀한 야행성 말벌입니다. 근데 이 야행성 말벌을 저희가 이제 작년에 처음 벌집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 썩은 나무에 이제 벌집을 짓는 걸 저희가 잘라와가지고 이제 실험을 이렇게,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밤에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벌집 앞에 촬영 장비도 두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며칠간은 전혀 문제없이 촬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1차 촬영이 끝나고 2차 촬영을 하려고 보니까 벌집이 깨져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없어진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주변에 보니까 멧돼지가 다녀간 흔적들이 있어가지고 멧돼지가 벌집을 이렇게 깨어서 아주 깨끗하게 먹고 이렇게 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뭐 주식으로 말벌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은 단백질원이 필요한, 요것도 이제 대부분 다 늦가을했습니다. 10월 정도였습니다. 그때도 멧돼지가 말벌을 주로 종종 포식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서파충류 중에 이제 황소개구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뭐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고 아주 드문드문하게 아주 기회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황소개구리 자체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몇 년 전에 환경부에서 황소개구리의 이제 먹이원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황소개구리를 잡아서 이제 그 해부를 해가지고 위에 어떠한 내용물이 나오는가를 분석을 한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지금 쌍살벌과 장수말벌과 등검은 말벌을 포식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장수말벌의 그 사체가 이제 황소개구리 위에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가끔씩이지만은 황소개구리도 등검말벌을 잡아먹는 하나의 이제 포식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반달가슴곰입니다. 반달가슴곰. 그래서 이 반달가슴곰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뭐 지금 현재로서는 자생하는 종이 아니고 복원을 통해서 이제 지리산 일대에서 지금 복원된 종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반달가슴곰도 이제 이 곰뿐만 아니라 곰 자체가
꿀벌이라든지 벌통 그리고 이제 말벌류들을 굉장히 많이 섭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쨌거나 이 반달가슴곰의 배설물을 분석할 수 있는 일단 기회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국립공원 팀에서 분석한 것을 저희가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리산에 있는 반달가슴곰이 이 배설물을 통한 먹이원 분석한 논문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베스파 크라브로 말벌을 이제 포식한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은 이게 말벌도 있지만은 지리산에서 제일 많이 서식하는 아마 털보 말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대형 말벌류들을 이제 곰들도 직접 벌통을 털어가지고 이래 먹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벌매를 이제 조류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벌매는 말 이름 그대로 이제 굉장히 벌집을 잘 따서 먹는 그런 이제 매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벌매는 유럽에서 이미 이제 벌매가 그 말벌류 특히나 등검 말벌들을 포식을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이제 논문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텃새가 아니고 주로 이제 그 나그네새입니다. 나그네새. 그래서 국내에서 잘 발견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 벌매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에서 몇 년 전에 작년쯤인가 EBS 그 다큐 프로그램에서 한 다큐 팀들이 이 벌매를 추적을 하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숲속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벌집들을 직접 채집을 해가지고 먹는 영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국내에서도 벌매가 나그네새로 지나가는 새지만은 국내에서 있는 동안은 이 말벌집을 찾아서 굉장히 많이 먹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여기 보시면은 국내에서도 이제 최초로 등검말벌, 외래종 등검말벌의 벌집을 이렇게 깨어가지고 이렇게 안에 애벌레나 번데기 등을 잡아먹는 그런 이제 영상이 다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말벌의 포식자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벌매 종류로 기록이 될 수 있었고,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에서 등검 말벌을 포식하는 벌매에 대한 기록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벌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큰 대형 말벌도 많이 잡아먹지만 이런 땅벌집도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 보면 이제 땅벌집을 파내가지고 먹는데 이 벌 자체가 벌매 자체가 이제 이 굉장히 많은 그 땅벌류들에게 쌓여서 공격을 당하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벌집을 파내어 가지고 이제 애벌레나 번데기 등을 먹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삼아 이제 벌매 자체에 붙어 있는 이제 보이는 것만 해서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벌들이 공격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더 많은 벌들이 벌매를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얘들은 뭐 깃털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벌의 쏘임으로부터 전혀 상관이 없는 아무런 뭐 그런 반응이 없이 자연스럽게 벌집을 잡아먹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연찮게도 몇 년 전에 그 조류보호센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나그네새인데 다쳐서 그 조류보호센터로 들어온 벌매가 있는데 혹시 먹이로 그 벌집을 제공해 줄 수 있냐라는 이제 말씀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벌집을 떼가지고 바로 이제 조류보호센터로 갔습니다. 그래서 벌집을 주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벌집을 벌 안에 있는 애벌레라든지 번데기 등을 쏙쏙 뽑아먹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영상 보시면은 굉장히 빠른 모습으로 이 뽑아먹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깨끗하게 잘 먹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말벌을 잡아먹는 다른
곤충인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장수말벌들입니다. 장수말벌. 그래서 사실 그 횟수로만 봤을 때는 실제로 다른 말벌들을 제일 많이 잡아먹는 종류들이 아마 장수말벌이 아닐까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말벌은 말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벌들을 모두 다 포식하는 그런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말벌 이 먹이를 지금 장수말벌에 의해서 채취된 그 먹이 펠렛을 보시면은 각종 뭐 여기 뭐 사마귀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쌍살벌류들 꿀벌 종류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또 최초로 이게 등검말벌도 이 장수말벌이 포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논문도 지금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보시면은 장수말벌이 잡아온 그 배머물 쌍살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히나 이 장수말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월별로 약간 먹이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시즌에는 사실은 꿀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풍뎅이 종류 덩치가 큰 애들을 주로 많이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제 가을이 되면서 이런 종류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면서 특히 풍뎅이 딱정벌레 종류들이 이제 많이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그 대용으로 말벌들을 엄청나게 잡아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을쯤에 등검말벌, 말벌, 땅벌 이런 종류들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특히나 또 뭐 같은 포식자이지만 이 사마귀도 굉장히 많이 사냥을 해서 들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수말벌도 그 계절별로 먹이의 다양성이 자꾸 변하는 그런 특징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벌 중에 하나가 이제 꼬마 장수말벌입니다. 그래서 이 꼬마 장수말벌 굉장히 특이한 이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꼬마 장수말벌은 말 그대로 쌍살벌류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쌍살벌류 전문 포식자입니다. 그래서 이 꼬마 장수말벌은 비행을 하다가 처마 밑에 항상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날아다니는데 그 사이에 쌍살벌 벌집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애벌레들을 쏙쏙 뽑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먹이를 줍니다. 그래서 사실 장수말벌 같은 경우에는 장수말벌이 오면은 다른 말벌들을 다 물어 죽이면서 다 몰살시켜버리는데 이 꼬마 장수말벌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절대 성충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충은 건드리지 않고 애벌레만 쏙쏙 뽑아가기 때문에 이제 다 뽑혀 있으면 나중에 또 여왕벌이 또 알을 낳고 애벌레를 키우면 그때 와서 또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애벌레랑 번데기만 뽑아가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름개미입니다. 개미 종류인데 사실 자연 생태계에서 그 개미는 엄청난 그런 포식력을 사실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런 두눈박이 쌍살벌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개미가 침입을 해서 벌이 떠나버리고 이 안에 있는 애벌레라든지 번데기가 이제 개미의 포식을 당하는 모습을 종종 봤는데 그때 잡았던 개미를 동정해 본 결과 전부 주름개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주름개미가 간헐적으로 말벌집을 공격해서 잡아먹는데 작년에 저희가 장수말벌집이 있다 가지고 이제 찾으러 갔는데 초기둥지 그러니까 한 7월 정도인데도 아직까지 초기둥지입니다. 근데 이미 여기에 개미들이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한 것을 사진으로 볼 수가 있죠. 이 개미들이 이미 말벌집에 초기둥지에 침입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벌레를 다 물어 뜯어가지고 전부 상처가 다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왕벌은 있었는데 저희가 여왕벌은 잡은 상태고 나머지 벌들은 다 아무래도 벌집을 버리고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에 의해서 벌집이 점령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군집 붕괴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국내에서 나오는 말벌의 포식자들에 대해서 쭉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실제로 국외에 기록된 다른 말벌들의 포식자들도 더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박새라든지 유럽 벌잡이새, 그 다음에 뭐 까치, 그 다음에 뭐 숲속에 있는 두더지라든지 쥐, 족제비, 그리고 이제 여우, 뭐 도마뱀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이제 말벌을 많이 잡아먹는 포식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뭐 종종 그 참새라든지 아니면 까치, 박새 뭐 이런 종류들이 이제 말벌을 잡아먹는다는 소리가 있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들었고 하는데 실제로 그 종류들이 벌집을 실제로 먹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저희가 확인을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쓸 수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유럽이나 다른 이 기록에 의하면은 이런 조류들이나 작은 소형 포유류들이 말벌집을 많이 털어먹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 종류 중에도 우리나라에도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종류들의 포식자가 더 추가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추가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또 다음번에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식자들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